운해모입니다. 지난주는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동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셨던 분들께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별일이 아닌데 댓글에 너무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편해졌습니다. 염려하셔야 할 만큼 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하다가 도저히 그림을 그릴 짬을 내지 못한 것뿐입니다. 염려해주신 마음들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지난주 업로드를 건너뛰면서도 생각하게 된 거지만 뭐든지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반복해서 쉬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능력입니다. 더구나 그 일이 즐거운 일이 아니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엔 방학 숙제에 일기 쓰기가 꼭 있었습니다. 다른 숙제도 그다지 잘 해가는 착한 학생은 아니었지만 무엇보다 방학이 끝날 때쯤 저를 괴롭힌 건 일기 쓰기였습니다. 다른 숙제도 개학 전날 몰아서 하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일기는 다른 숙제처럼 몰아서 해치우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방학 동안 매일 있었던 일을 기억해낸다는 건 누구에게나 불가능합니다. 기억을 쥐어짜서 돌이켜보면 먹고 자고 놀았던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먹고 자고 놀았다고 일기에 썼다가는 선생님한테 맞아 죽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짧은 소설들을 여름방학 때는 30편, 겨울방학 때는 50편을 지어냈어야 했습니다. 그래봐야 먹고 자고 놀았다 해서 순서를 조금 바꾸거나 먹는 거에 메뉴를 바꾸는 정도이지 일기의 끝은 늘 참 재미있었다거나 참 맛있었다로 끝나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래도 극복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날씨였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몇 년 전 몇 월 며칠에 날씨가 어땠는지까지 알 수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땐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형이나 동생 걸 컨닝하려고 들여다봐도 그들도 사정이 저와 그닥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들의 일기장도 참 재미있었다, 참 맛있었다로 끝나고 날씨카는 비어 있었습니다. 결국 끙끙거리다가 날씨카는 비워둔 채 다음날 학교를 갑니다. 평상시 착실하다고 분류해둔 친구에게 쓱 다가가서 날씨를 통째로 베낍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순진했습니다. 제가 선생님이었어도 날씨 따위는 안 봤을 것 같은데 그까짓 걸 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했었으니 말입니다. 더구나 그 착실한 친구의 일기장도 저보다 음식 메뉴가 다양할 뿐이지 참 재미있었다, 참 맛있었다로 끝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간에 언젠가는 반성도 해봤지만 초등학교 여름방학 6번, 겨울방학 6번을 한 번도 빠짐없이 일기 쓰기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어린 시절부터 규칙적으로 꾸준히 뭔가를 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년 넘게 유튜브를 하면서 새삼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느끼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작은 그림을 끄적거리고 볼품없는 편집을 해서 올리는 거지만 매주 반복을 하는 그 자체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해서 이루려고 하는 큰 목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요즘은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에 의미를 두려고 합니다. 저는 바닷가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촌에서 살아본 적도 없지만 어촌 풍경을 참 좋아합니다. 대학을 다닐 때는 어촌 풍경을 그리고 싶어서 가끔 카메라를 들고 부둣가를 찾아가서 사진을 찍어오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았겠지만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에게 걸리적거릴 것 같아서 차마 캔버스를 펼치지는 못했습니다. 어촌마을은 어디서나 비슷한 풍경입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배들은 서로 뒤엉켜 아주 복잡한 구도를 만들어냅니다. 배의 크기도 모양도 색깔도 제각각 다르고 돛대며 선실이며 로프, 닷, 배를 구성하는 장비들이 아무렇게나 흐트러져 있는 게 그림으로 표현하기에는 재미있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촌 풍경을 그리기를 좋아하나 봅니다. 지금 그리고 있는 이 배는 그 항구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배입니다. 이제 은퇴를 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배입니다. 여기저기 녹이 슬고 구멍이 나서 버려진 채로 한쪽에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런 배를 보면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끔 길거리에 버려져서 녹슬어 있는 자전거를 본다고 이런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폐차비를 아끼려고 몰래 버리고 간 자동차를 본다고 해서 이렇게 감정이 이입된 적은 더더욱 없는 것 같습니다. 버려진 배는 왠지 모르게 더 쓸쓸해 보입니다. 여러 번 생각해봤는데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림 전체에서 빛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배 밑부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주 어둡게 처리됩니다. 하지만 막연히 어둡게만 그리면 고립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둡기를 유지하면서 되도록 많은 색을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두운 정도도 일정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색과 명도를 입히더라도 거슬려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늘 그렇지만 이 정도의 진행 단계에 들어서면 두께감을 많이 주게 됩니다. 기존의 다양한 색으로 채워져 있으면 두께 있는 터치가 더 예뻐 보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일 파스텔은 색이 매우 한정적입니다. 칠이 두꺼워진다는 것은 다른 색들과는 섞일 가능성이 적다는 뜻입니다. 기존에 다양하게 혼색된 빛색을 잘 남겨가면서 제한적으로 두께감이 있는 터치를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밑색을 모두 덮어버릴 만큼 무분별하게 두꺼운 터치를 올리다 보면 그림은 순식간에 단조로워질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덧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존의 칠을 잘 살피고 그 칠을 모두 덮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